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됐었던 겨울 외투를 오늘 꺼낼 수밖에 없었던 정말 추웠던 날씨였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도 이 날씨처럼 살짝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죠.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들 때문에 심리가 살짝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이 뭐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좋은 건 있고요. 또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있어서의 알맞은 부동산 투자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또 애정을 담아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부동산 최신 트렌드도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늘 자상하고 꼼꼼한 상담으로 우리들의 속 시원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 트렌드부터 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규제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시장은 떠들썩한 모습인데요. 이 시점에 정부는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이틀 뒤 발표가 될 추가 대책을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정부가 과연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고요. 그래서 뭐 많은 폭풍 전야스러운 모습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말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 경고음을 울렸던 각종 지표들이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공급 과잉 논란을 촉발했던 게 주택 인허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주택 인허가 실적이 올해 들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미분양 물량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2달째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또 전세가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이 과열, 이 진앙지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드디어 33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뭐 부동산 대책, 추가 대책을 내놓은 데 있어서 좀 강도가 생각보다 낮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규제가 강도 높게 들어오면은요, 전반적으로 시장으로 확산되면은 이 부동산 경기 침체, 그게 바로 또 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하우스 푸어입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역시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좀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는데 대출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좀 빈곤하게 사는 가구들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 하우스 푸어들이 많이 증가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 푸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일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가계부채 규모를 살펴보면은요, 2014년만 하더라도 약 1,060조였는데 올해 말 지난 6월 말만 하더라도 1,257조. 이 조 단위로 가다 보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당 이 처분 가능 소득에서 이 부채 상환에 쓰이는 비율이 37%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쓸 수 있다면은 그 중에 37만 원은 어쨌든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로 소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기적인 수입, 그러니까 뭐 수익형 월세를 받기 위해서 좀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주택 이 공급 주체가 좀 개인이 많아요. 한 81%를 차지하는데 뭐 일본인은 한 65%, 미국은 한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아무래도 우리는 개인이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가주택을 임대를 주면서 이 빚을 낸 게 한 145조가 되는데요. 그중에 63%가 또 50대 이상이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규제를 내놨는데 집값이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또 경기 침체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 뭐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내놓을 겁니다. 근데 좀 고심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좀 대책이 좀 투기를 잡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 선의 투자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좀 이 대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기 세력은 잡을 수 있고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대책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와 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영기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12월 투자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라는 주제로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저기 가양 아파트요. 네, 강서구 가양 아파트 6단지 26평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뒀다가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저 살지 않고 딴 데 있어요. 전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의 가양 6단지 아파트 26평형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지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단지 보유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게요,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하고 그냥 헷갈려 둔 거거든요. 아,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20년 넘고 갖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전세는 얼마에 주고 계세요? 지금 2억 8천에 났거든요. 아, 언제 계약하셨어요, 전세 계약을? 작년에요. 작년에 하셨고요. 네. 혹시 요즘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말로는 번졌다가 4억 3천에 매매가 됐다 하던데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럼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이 아파트를 매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매매를 해야 될지 앞으로 더 조금 거기가 무슨 전철이 뚫린다 해서 좀 둬야 될지 궁금해서요. 아, 예. 그럼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예, 가양 6단지가 이제 굉장히 위치 좋습니다. 한강변에 네네.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또 가양역이 있잖아요. 네. 가양역이 아무래도 9호선 급행역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네네.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몰렸어요. 네. 어쨌든 이 강서권이 처음에 이제 관심 받은 거는 이제 그 9호선이 뚫리면서인데 특히 네네. 이제 급행이 쓰는 가양역, 염창역 주변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염창역 주변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신축 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았어요. 다세대들이 계속 지금도 새로 지어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어쨌든 가양 이 주변으로 해서는 가양 단지들하고 옆에 또 등촌 주공 단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이 몰리는 곳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처음에 높아져서 매매가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양 단지들이 좀 임대 아파트가 많죠. 네. 예. 그게 어쨌든 약점이었잖아요. 임대 네네. 아파트가 많고 소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도 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들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네네. 어쨌든 9호선이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올라갔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곡지구죠. 예. 네. 마곡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어쨌든 이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엠벨리 아파트 아시죠? 네네.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막 급상승하면서 주변에 네네. 있는 아파트들까지 같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엠벨리가 지금 이 강서권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마곡지구가 지금 한창 조성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 전문직들, IT 연구원들 해서 조금 고소득층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면은 엠벨리 쪽이 워낙 비싸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양이라든지 등촌 단지 쪽으로 해서 전세 수요가 많이 있고요. 매매 수요도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예전에 가장 높았을 때 전고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전고점을 좀 넘어섰죠. 네. 어쨌든 많이 오르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종 홍대선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시작 단계고 여기까지 개통이 되려면은 한 2023년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어쨌든 이 원종 홍대선이 가양역을 지나서 상암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기존에 마곡이라는 업무 지구도 있는데 요 상암이라는 업무 지구까지도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여의도라든지 강남권까지도 접근이 용이하다 보니까 뭐 네네. 강남이 비싸서 이쪽 9호선 라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또 여의도에 네. 일하는 사람들도 이쪽 9호선 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가격이 크게 내릴 여력은 없어요. 아. 물론 뭐 너무 많이 올라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주변에 마곡지구 조성이라든지 앞으로 또 원종 홍대선까지 뚫리는 호재를 받아서 크게 내릴 여력은 없고 앞으로도 소폭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 네. 예, 한강변이잖아요. 이 네네. 한강변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어떻게 보시면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주변에 임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한 뭐 7, 8년이 있어야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건 좀 미래의 일인데요. 어쨌든 네. 어머니께서 뭐 꼭 매매를 하셔야 된다면은 지금 매매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제가 갖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저 같은 뭐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매매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뭐 전세 어차피 뭐 전세 만기가 한 내년쯤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갖고 계셔도 지금보다 내려가진 않고 그래도 소폭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금보다는 전세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라든지 마곡지구가 조성이 완료가 되는 뭐 한 2년이나 3년 후에 매도를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어쨌든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시고요. 매도 네. 타이밍은요, 전세 만기 시점이라든지 마곡지구가 조성돼서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를 한번 다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2억 8천을 받았는데, 제가 그 돈을 딴 데 좀 썼는데, 네. 혹시, 이게 또, 지금 뭐, 주택 경기가 이렇다 해서, 혹시 전세금이 떨어져서 돈을 달릴까봐, 그것도 걱정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예, 전세가도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단 1년 정도도 보유하셨다가, 네네. 예, 그때 상황 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때 맞게 네. 다시 한번 더 상담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천원님 네, 고민 있으시면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 들어온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129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광주시에 신축되는 힐스테이트 대전 1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투자 목적이고요. 실거주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파트 전망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이미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시길 바라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에 이 경기도 광주 지역에 네. 많은 고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음. 예, 그 이유를 뭐 말씀드리면 일단 경강선이라고 해서 네. 지하철이 새롭게 뚫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쪽에 새로 이제 태전지구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지도를 조금 보시면은요, 경강선이 지난번에 개통이 됐습니다. 이 광주 지역은 아무래도 주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뭐 지하철을 이용하려면은 여기 판교나 분당까지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제 지하철이 뚫리다 보니까, 경강선이 뚫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까지 한 15에서 20분 정도면 지하철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시고, 더 좋은 거는 여기서 판교에서 갈아타시면, 강남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 강남이나 서울권의 비싼 그런 주택 가격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외곽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태전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이제 그 힐스테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아이파크도 들어오고 이편아스장도 들어오고 힐스테이트도 들어올 예정인데 일단 조금 약점은 여기 뚫렸는데도 여기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재 광주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가 평당 한 850만 원에서 9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1100, 뭐 1200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새 아파트라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조금 분양가가 높았던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파트에 사시려면은요, 요거를 분양 받으셨으니까 뭐 어쨌든 뭐 매매를 하시든 실거주 하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혼자 홀로 쭉쭉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랑 어느 정도 맞춰질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 크게 하락 여건은 없겠지만 이렇게 상승 여건도 보이긴 좀 힘들어 보여서 실거주라면
찬성 의견을 드리고요. 투자 목적이라면은 조금 뭐 피가 조금 형성됐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잘 나눠주셨으니까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자, 어느 네, 지역 고민이신가요? 네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여기는 미아동이에요. 동복구 미아동이요. 네, 미아동 어느 아파트인가요? 네. 미아동 두산 아파트, 두산 네. 트레디움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건 SK 아파트 북한산 시티인데,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경전철이 이쪽에 개통이 되면 네,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이 두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올라가는 시기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걸 팔고서 다른 네. 곳으로 또 가고 싶기도 한데 이제 팔아야 한다면 언제쯤 어느 곳을 먼저 팔아야 될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두 아파트를 모두 매도를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두 개. 네. 예.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파신 게 아니라 두 개 다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두 개도 매도할 수도 있고요. 네네. 이제 상담을 받아가지고 하나만 한다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미아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 트레지움과 SK 북한산 시티.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 두산은 전용 면적 18평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SK는 평형수로 83평형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산 신도시로도 이주로 고려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과연 네. 또 어느 부분을 먼저 팔아도 될지 본부장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두 채나 갖고 계세요? 네. 일단 먼저 사신 게 어떤 아파트인가요? 먼저 두산 아파트를 먼저 샀어요. 두산 아파트를 먼저 사셨는데 네. 두산 아파트를 세를 주신 거고요. 네, 지금은 전세를 놓고 있고요.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신 거고, 네, 그럼 네. 옆에 있는 북한산 시티에는 실제 거주 중이신 거고요. 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어요. 어쨌든 북한산 시티는 아까 43평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큰 평수에 사시는 거고, 네. 두산은 몇 평이세요? 28평형으로 분양받았는데 저는 18평형. 그러세요. 전세 얼마 주고 계세요, 지금? 3억 5천. 3억 5천이요? 그쵸? 네. 이 지역이 뭐 전세가가 꽤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혹시 뭐 요즘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예. 25평 두산은 얼마던가요? 두산이 지금 4억 3천으로 되어 있고요. 예, 북한산 시티는요? 이거는 지금 4억 3천에서 5억까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평수의 차이는 있는데 가격의 네. 차이는 크지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네. 일단 그 이유는 지금 북한산 시티가 여기 있고 두산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뭐 네. 연차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예, 북한산 시티는 한 10년이 넘었고, 네. 그렇죠? 뭐 두산 트레지움 같은 경우는 뭐 한 4, 5년 됐나요? 네. 2013년에 2012년부터 입주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 뭐 수도권이나 뭐 서울 쪽에서 이 연차에 따라서 가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산이 좀 더 새 아파트다 보니까 25평형 때도 4억이 넘는 거고, 네. 이 북한산 시티 같은 경우는 좀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43평인데도 뭐 한 4억 중반에서 5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전철이 네네. 공전철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더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네. 지금 우이선이 공사 중이잖아요. 우이 신설선이. 그리고 이제 아파트 네. 바로 앞으로 역도 생길 예정인데 네. 원래는 올해 말에 이제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기에는 이미 이 경전철에 대한 수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예, 경전철이 들어오는 호재에 있어서 그것까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 그동안 지하철이 굉장히 멀었잖아요. 네. 예, 4호선이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이 경전철이 들어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우이신설선이 들어오면 가장 좋아지는 건 우이동입니다. 그죠? 네. 이 끝에 있는 네. 우이동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주거 환경은 좋아지고 이미 경전철에 대한 호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둘 중에 먼저 하나를 파셔야 된다면은 당연히 SK 북한산 시티 43평을 먼저 파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점점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래된 것부터 먼저 처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 두산 트레지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전세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또 전세 수요도 많고 해서 전세는 꾸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여건은 없고요. 소폭 상승의 여건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또 어머니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게 요 두 개를 팔고 어디 다산으로 가시고 싶다고요? 네, 다산에는 한원 강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한원 강의는 뭐 소식이 없어서 다산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다산은 일단 나쁘지가 않아요. 네. 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택지 지구고요. 예, 네. 일단 다산은 또 이제 호재가 8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가 있잖아요. 네네. 예, 8호선이 연장되면서 어쨌든 송파까지도 20분이면 이제 저차로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산이라는 도시가 뭐 내년 말부터 입주가 예정이고 어쨌든 도시가 조성이 되려면 앞으로 한 4, 5년은 있어야지 좀 완벽한 도시가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다산의 위에 뭐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조금 이렇게 주거 이동이 잦기 때문에 팔고 되팔고 하는 게 많아질수록 조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께서 지금 먼저 팔으셔야 될 거는요. 이 북한산시티를 먼저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고요. 근데 거기를 실거주 하시는데 매도하신 바로 어디 가실 데가 있으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매도하셔야 될 거는 북한산시티 먼저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이부를 매도를 고려하시고 두 개를 다 매도하셔서 다산으로 이동하시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근데 기왕이면 서울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북한산시티는 매도를 하시고 그 두산은 꼭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사연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번호 08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아파트에 청약을 접수했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청약을 해본 거라서 긴장도 되고 잘한 건지 걱정도 되네요. 아파트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청약에 나선 분인데 초보 투자자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파트 전망 어떤가요? 일단 뭐 알기로는 발표가 내일로 알고 있거든요. 등이 떨리시겠어요. 그렇죠. 분양을 해서 네. 내일로 발표를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당첨만 되시면 네. 축하를 드릴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요. 지금 신길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잘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서울에 있던 뉴타운 중에서 막 전체적으로 조성이 잘 된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기름이라든지 뭐 왕십리, 뭐 가재울 이 정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길도 어쨌든 그쪽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했던 그 7구역 레미안 S팀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물론 분양가도 높고 현재도 조금 더 높은 가격, 평당 뭐 2천만 원 넘는 가격에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여기가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죠. 이 7호선, 또 강남과 통하는 7호선이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주거로서 가장 몰릴 수가 있는 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길 아이파크 여기 14구역입니다. 14구역의 일반 분양은 뭐 지난달에 해서 이제 발표가 돼서 아마 이번 달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의 장점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일단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뭐 평균 분양가 2천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여기 어쨌든 분양가가 한 1,700만 원대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경쟁률이 뭐 52대 1까지 나오고 뭐 가장 인기 있는 뭐 전용 5시구 같은 경우는 뭐 한 130대 1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고 어쨌든 신길 뉴타운이 앞으로도 계속 예정입니다. 뭐 12구역, 뭐 5구역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좀 낙후됐던 주택 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뭐 주거환경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기대감,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당첨만 되신다면 계약하셔서 나중을 보셔도 되고요. 뭐 실거주를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뭐 여의도 업무지구의 뭐 배후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중공업지의 개선됨에 따라서 또 집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첨만 되시면은 축하를 드릴 거고요. 앞으로 전망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11월 2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꼭 우리 시청자님 끝번호 0823 쓰시는 분 당첨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상담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12월 투자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라는 주제로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선거래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생생 부동산 클리닉 늘 자상하고 꼼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죠. SNK 자산관리 이현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짜 정보만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들 이제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집값 상승을 조정하는 역세권, 숲세권, 그리고 학세권의 3대 요인을 다 갖추었고요. 그리고 도외 대기업들의 입주로 인해 유인구 증가로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양천구, 목동,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양천구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영주 이사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자, 각 지역의 1등 매물, 두 가지 매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매물로는 2호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서초구에서는 가장 1등 지역의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교대역까지는 직선거리로 260m, 또 강남역까지는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매물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희소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에 주차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1층에 필로티 주차장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1대1 주차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본매물 3평의 테라스가 덤으로 따라가는데요. 대지가 무려 328평에 7층에 3개동의 건물이 생겨납니다. 그야말로 임차 수요가 꼭 이 매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초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이 첫 번째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광진구에서는 가장 1등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도 역시 다른 매물이 갖지 않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매물인데요. 대지가 무려 1000평입니다. 이 1000평의 대지 위에 9개 동이 만들어진데요. 전체 세대수가 무려 153세대입니다. 그중에 6층 중에 5층에 로얄층의 매물을 써서 또 2호선 강변역을 도보 4분 거리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 초역세권의 장점까지 두루 갖춘 그야말로 아파트형의 단지형, 대단지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 한 지역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초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서초동 얘기하면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자,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이 강남구에 있는 어떤 이 다세대가 지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공시지가보다는 무려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비싼 지역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지 여건이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 강남구와 서초구를 통틀어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 교대역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매물의 입지, 교대역까지는 직선거리로는 260m, 또 강남역까지는 600m. 특히 이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자, 주변에 이 삼성 강남 본사라든지 법조타운 또 대로변에 오피스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 임차 수요가 그 많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로변 상업지역과는 붙어 있습니다. 6m 간격을 띄어서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직접적인 이런 개발 수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지는 이 3종인데 향후에 이 최소한 준주거지 이상으로 종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3종이지만 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해서 대규모 개발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 칠성부지가 같은 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종의 바로 윗단계인 이 준주거지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가 상승률 또한 매우 뛰어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남역, 삼성전자 강남 본사, 또 롯데 칠성부지, 호롱 오피스 부지, 그 다음 또 이 경부고속도로, 다음이 본 매물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개발의 호재들이 500m 이내에 들어있는 본 매물지의 입지 상황입니다. 개발 부지와는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부분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네. 자, 우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약 2배 규모로 개발이 되는 이 롯데 칠성부지가 이 본 매물지와는 이 100m 거리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송파에 이어서 제2 롯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고 약 4만 명의 인구가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한남 IC와 또 이 서초 IC의 이 정체 구간을 지상에는 이 공원을 만들고 또 지하에는 도로를 신축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이 지상에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약 17만 평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본 매물과는 약 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내 집 앞 정원이 17만 평의 정원이 내 집 앞에 생겨난다. 이런 개발 호재가 있고요. 또한 가까운 곳에 정보사 부지가 또 이전과 더불어서 장제터널 또 서리풀공원에 이 복합 문화 공간이 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개발 호재가 본 매물과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셔도 후회하지 않는 투자의 매물이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건물, 정말 그 투자 포인트자, 매력 포인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건물의 특징은요. 우선은 이 매물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3평의 테라스가 덤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 입지가 좋고 아무리 또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고 한들 이 상품성의 가치가 떨어지면 또 실패하는 투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무려 328평에 총 7층짜리 건물 3개 동이 만들어지는데 세대수 48세대를 비교해서 주차가 무려 70대가 가능합니다. 1대1 개별 주차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이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어집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서 또 전기차 충전함까지도 만들어지고요. 지하에 통신망을 설치해서 지하에도 핸드폰이 잘 개통이 되게끔 통신망 설치가 됩니다. 1층에 또 관리실이 만들어지는데 경부원이 상주를 합니다. CCTV는 물론이고 이 센서 감지실까지 만듭니다. 늦은 시간 외부인의 출입을 잘 통제하고 또 첨단 보안 시설을 갖춰지고요.
또 주민 공동 편의시설, 또 각 세대의 개인 낙하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보통의 다세대가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대가 들어섭니다. 또 동간의 간격이 무려 4m 50의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그야말로 소규모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아파트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경쟁력, 희소성은 어떤 매물보다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요, 매매가 2억 7,500만 원인데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세대당 공사비는 약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세는 2억 5천만 원,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이 2,500만 원이 되겠고요. 본 매물의 장점, 월세는요, 2천에 110만 원 정도가 충분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대출 1억 9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투자 금액 6,500만 원으로서 월세를 60만 원 이상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야말로 수익률까지도 갖춰져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사항까지 함께 짚어주세요. 네. 소액 투자자가 요즘 시기에는 가장 그 부동산 양극화에 대비하는 그런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물건 현장 답사 후에 꼭 유념하셔서 투자하실 걸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박준영 소장과 함께 목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목동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층수는 4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1,3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양천구 목동으로 가볼게요. 목동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하철 황금라인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을 도보 4분 더해 급행 노선이 정차하는 염창역과 도보 8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강남 신논현역까지 20분대, 그리고 강남 지역을 지나 종합운동장역까지 30분에 지발할 수 있어 강남과 그리고 잠실 업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9호선은 여의도, 강남, 그리고 신논현역까지 주요 교통망이 관통하고 있어 도심 및 공항과 직결되는 광역교통이 우수하여 서울, 그리고 경기 전역의 접근성이 탁월한 교통망을 갖추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서부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 도심 물론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리고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더해 최대 규모의 월드컵 대회가 2020년 개통 예정과,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와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으로 사통 8달에 교통망을 갖춰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고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의 대표적인 우수한 학군 지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목원, 월청 초등학교, 그리고 양동, 신목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일, 한광, 그리고 강서, 한가람 등 서울의 대표적인 우수학군 지역이고요. 더불어 유명 학원과도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풍부한 녹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매물지 바로 옆에는 용왕성과 그리고 전 세대 한강과 북한산이 보이는 탁 트인 조명권을 가지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가깝게 관공서, 재래시장,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하나로클럽 등이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교통도 좋고 또 학세권이라는 단어 쓰셨는데 이 주변에 학군도 좋고 또 기대해 볼 만한 녹지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개발 호재 집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풍부한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숲세권, 네, 앞으로 집값을 끌어갈 수 있는 거는 숲세권뿐이 없다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재건축 연한 단축 최대 수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 조건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2017년이면 목동 아파트 단지 모두가 재건축이 가능해져 개발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곡지구와 그리고 상암 DMC 개발의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첨단 산업 복합단지로 변모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LG 사이언스파크와 코오롱과 그리고 롯데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포함해 약 5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기업 종사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수준인 16만 5천 명에 이를 것이고요. 유동인구가 약 4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해 첨단 IT, 그리고 금융, 미디어 산업 등 약 800개 업체가 입주 중이고요. 올해 중으로 일반 직종까지 포함해 6만 8천 명의 종사자가 상주할 상암 DMC 개발의 파급 효과 또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일반 도로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은 물론 인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9호선 황금線노선의 유용을 과시하듯 개통되는 역세권마다 주목할 만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많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더해 목동성 경정철도 지금 계획 중에 있어 미래의 가치가 예상되는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투자자께서 직접 나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총 4층 중에 2층입니다. 그리고 등기정이 37.91제곱미터, 약 11.5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1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다른 투룸에서 보기 드물게 26.44제곱미터, 약 8평의 대지 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방 2개, 욕실,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다세대에서 절대 보기가 쉽지가 않죠.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어서 조망권이 매주 훌륭한 투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관 보안물이라든지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어컨 제공과 층간 차음제, 특별 시공 및 외부는 최고급 자재를 시공하여 법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뭐 집안 내부도 깔끔하고 좋지만 외부 상황이 굉장히 좋고 또 옥상에 테라스 있는 부분도 굉장히 또 이색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가격 좀 보도록 할게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워낙 경제 방송을 많이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의 투룸이 2억 중반인데요. 아주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2억 1,300만 원이고요. 임대가를 제가 1억 8,500만 원인데 현 시세는 2억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요즘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해놓으시고 워낙 이제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그거를 기대를 하셨는데 요즘 전세가가 좀 떨어지면서 전세를 지금 세입자를 못 맞춰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안정되게 1억 8,500만 원, 그래서 실투자 2,800만 원이고요. 그 월세 수익과 뭐 시세차익의 돈방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3천만 원을 월 70만 원 정도, 그래서 대출을 한 1억 3천만 원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300만 원으로 고수익의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도 체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역세권, 뭐 숲세권, 학세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직장인 등의 풍부한 배우수로 수요 확보와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황금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꼭 나오셔서 투자 전에 꼭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매물 위치나 주변 지역 개발 호재라든지 그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 없는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구의동 가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광진구 구이동 가볼게요. 이사님, 구이동 네. 체크해 주시죠. 입지적 매력이요. 네, 우선 입지가 좋아야지만 매물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입지 여건에서 간추려서 대표적인 것들을 상승의 요인을 보시게 되면 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의 조건, 대표적인 게 우선 교통, 또 두 번째로는 학군과 또 교육시설, 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 가격을 상승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이 그런 이 세 가지 것을 다 잘 갖춰진 그런 매물입니다. 우선 2호선 강변역에서는 도보의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하루 유동인구 2만 8천 명이 달하는 이 동서울 터미널은 도보로 2분 거리 내가 있습니다. 또 물건지 바로 앞으로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시면 물론이고 수도권 아주 이동이 편리합니다. 잠실대교와 또 잠실철교가 인접하면서 차량 5분이면 잠실역까지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실에 있는 이 생활권, 또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가지고 있고요.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 강변 테크노마트가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문화와 쇼핑에 대한 인프라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인근에 이 대형 의료시설인 이 서울 아산병원과 건대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차량 5분 거리에 어린이 대공원과 롯데월드가 인접해 있어서 그야말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학군 굉장히 좋은데요. 주변에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학교 등이 도보 1, 2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녀 통학이나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난 위치를 자리하고 있으며 또 학교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유해시설이 없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역세권과 학군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시면 광진구에서는 가장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 매력 들어봤고요. 이를 또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도 있다고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자, 2호선 구의역 주변 일대와 또 첨단 업무 복합시설을 바꾸는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 매물의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요, 구의동 246번지, 또 자양동 680번지 일대의 지식산업센터와 통업복지센터가 개발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오래된 이 동서울 터미널 26년 정도 지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이 2011년도에 첫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5년이 경과한 지금에는 뭐 가시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전중공업에서 가지고 있는 사전 협상이 서울시와 완료가 되면 이 3천억 수준의 동서울 터미널 계획대로 복합 상업 업무 단지 호텔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여의도 63빌딩의 약 1.5배 규모의 그런 대규모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건물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거의 많이 지어졌겠네요. 네,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기존 한양연료비를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이 매우 뛰어나고요. 전체 대지 1000평 중에서 9개 동 15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층 중 5층 로얄층이고 또 3베이 구조로 실사용 면적이 무려 13평이 넘는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또 건설사 축적된 노하우로 이 계통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그런 회사가 또 짓는 거고요.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12월에 준공이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현장을 가보시면 굉장하다, 매우 만족할 만하다 그런 추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자, 매물의 가격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3천만 원 예상하고요. 그렇게 되면 실추자금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예상되며 대출금 1억 7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실투자금 5,500만 원. 그야말로 수익률 또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만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세대 주택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자, 부동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황금성이 뛰어난 매물이 가장 좋은 매물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칙이 똑같습니다. 뭐니 해도 기본적인 원칙은 현장 답사가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꼭 백문이 불여일견 현장 답사 후에 신중하게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구의동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대규모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주 이사의 1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S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준영 소장의 1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 안전한 소액 투자처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AS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